자, 안녕하세요. 4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. 오늘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죠.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 속에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던 점들이 이 증시에는 매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현재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이르면 5월 달부터 대차 대조표, 그러니까 QT 축소를 하는 양적 긴축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.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언급도 했는데요.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% 정도 다시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1%를 기록해 연일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.8% 선을 넘어서는 등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.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술주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몇몇 금융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1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했잖아요. 한데 지금 JP 모건에 이어서 웰스파고 역시 실적이 모기지 금리 급등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은 이럴 때 금융주가 올라가주면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금융주마저도 조금 약세를 보여줘서 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썩 좋지 못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얼마 전에는 러시아였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모기지 금리 급등의 타격, 참 산 넘어 산이라고 봐야 될까요? 향후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국제유가는 106.95달러, 2.59%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, 달러는 강세,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.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환차선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움직임, 요거를 좀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. 이게 아무래도 다 연결이라 오늘의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, 또 볼만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미국 3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.5% 상승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 기업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? 소매 판매의 상승률은 좀 꺾였는데 기업 재고는 좀 늘어났다. 예상했던 것보다 덜 팔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아마 이러한 부분의 요인에는 뭐 수입 물가 증가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조금 닫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, 하나씩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8만 5천 건으로 월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전히 20만 명 아래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변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있을까? 그리고 겨우 이 정도 수치로 지금 이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달러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하면 디폴트를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 내용들 자체가 이제 국제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이제 좀 내밀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독일 5대 경제기관들 러시아 가스 끊기면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유럽 쪽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들은 서유럽 쪽이고요. 러시아는 동유럽 쪽이잖아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쟁을 하던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. 전쟁을 하던 말든 신경은 안 쓰는데 이 가스 사용량 자체가 계속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면 또 다시 가스가 끊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. 지금 당장 이 나라들은
대체제가 없어요.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의 대체제가 없다고요.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 잘못하면은 이 유럽 물가 박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거 아예 가스 자체가 끊겨버리면 이 유럽 쪽에서도 잘 나가는 국가들에서 그럴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, 과연 이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독일 쪽이나 이런 데서 끊을 수 있을지 뭐 앞에서는 뭐 끊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는 못 끊을 것 같거든요. 러시아가 진짜 극단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자, 어떻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후속 뉴스 보면서 그에 따른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강남 쪽에 서쪽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합니다. MB 때부터 대규모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지방도 그렇고 서도권도 그렇고 재건축이랑 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들로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. 이럴 때 주택의 담보 이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과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버틸 수 있을까? 이거 잘못하면 사회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피해를 받는 기업이 있을 거고 피해를 안 받는 기업이 있을 거거든요.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도 이 시장을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러한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실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알아두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. 자, 그럼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두산중공업은 뭐 특별하게 나쁠 것 없이 횡보 이쁘게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뀌는 사명이죠. 근데 아파트를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돈 들어올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죠. 회사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 나왔다.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되면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분양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. 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두산중공업의 핵심은 원전이나 이런 쪽이죠. 그래서 이 관련 이 원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래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시장은 많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원전 쪽에서 업황이 자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더 기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. 가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, 러시아였거든요. 근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. 특히나 이 유럽 쪽으로는 더더욱. 그럼 한국이 그 빈틈을 잘 파고들 수가 있겠죠. 당연히 그러면 수주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쭉쭉 올라가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두산중공업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드디어 금투가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외국인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쭉쭉쭉 넣어주고 있습니다. 진짜 여기서 한 두 번 정도만 더 금투에서 매수를 해주면 물량소화 어느 정도 끝난 것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인 거잖아요.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기에는 지금만큼 좋은 위치는 없어 보인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잘하면 두산중공업 앞으로의 대장의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. 자. 이거 계속 이어져 줄지 보고 이어져 준다면 기대하면서 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리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현재 이 두산중공업은 21선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
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얘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 아시잖아요. 그럼 이때 어떠한 그림까지도 연결이 되냐면 자,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자, 요 하락 추세 라인이랑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랑 엮이거든요. 그러면 야, 이거 본격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겠다.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조금 더 이 볼린저 상단보다 올라가 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. 이 정도라면 갈 종목이라면 한 번에 올려줄 수도 있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, 일단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이 있는 위치가 지금 상황이다. 그리고 여기서 약간만 올라와 준다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가 여긴데 소화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고점 뚫지 않겠냐? 허허허, 아주 좋다. 다만 61선 이탈만 안 나오면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해서 두산 중공업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자면 이 4월 7일 날 말씀을 드렸던 두산 밥캐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부분이었죠. 근데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.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5% 이상, 3, 4% 이상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툭툭 강하게 올라가주는 종목들도 있는 거거든요. 물론 떨어지는 종목도 몇몇 있고요. 그래도 이 성공 확률을 보면은 8대 2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것들 한번 멤버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. 요거 감안하시면서 이 가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